안녕하세요. 책 쓰는 국어쌤 편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현대시를 감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시, 어떻게 감상해야 할까요? 항상 여러분들의 고민이시죠. 분명히 스님께서는 이 시에서 그리움이 느껴진다고 하는데, 나는 도통 이 시를 읽을 때 그림이 느껴지지 않아. 이 시를 읽고 슬프다고 하는데 나는 슬프지 않아. 네, 이럴 때 참 난감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묻죠. 선생님, 저는 이 시에서 슬픔이 느껴지지 않는데요? 라고 질문을 하기도 할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시는, 즉, 시를 감상할 때는 시에 나오는 화자의 입장에서 봐야 합니다. 화자가 어떤 상황이고, 화자가 그 상황에서 어떤 감정, 어떤 기분을 느끼느냐 위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가 아니라 화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왜 화자가 중요하냐? 자, 시인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화자를 통해서 말하거든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10대의 청소년이에요. 자, 그런데 나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어떤 느끼는 그런 감정을 한번 실어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10대가 죽음을 앞둔 사람의 입장에서 쓰기는 상당히 어렵죠. 자, 그럼 화자를 누구 내세울까요? 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노년의 어떤 사람을 화자로 내세우는 거예요. 그분이 자신의 과거를 쭉 돌아보면서 느끼는 감정을 쓴다면,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겠죠. 반대로, 선생님이 만약에 그 어릴 때 동심의 세계를 한번 써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 40대, 50대 이 아줌마들의 감성에는 그게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은 그 한 6살, 7살 된 꼬마아이를 하나 시에 내세울 거예요. 그 아이가 세상을 보고 그 아이가 말을 하게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화자는 시인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좀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화자는 시인 자신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화자는 시인 자신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화자가 누구 같아요? 쭉 보니까, 3년에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라는 부분이 나오죠. 그럼 화자는 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화자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네, 떠돌다가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죠? 자, 근데 고향에 돌아왔는데 뭐라고 말해요? 그리던 고향이 아니래요. 자, 내가 그리던 고향이 아닌 이유는 뭐냐? 상꽁은 알을 품고 뻐꾸기 제철에 울고, 즉 자연은 그대로인데 뭔가 내 마음은 그 고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꽃도 인형설에 잘 웃고 있는데 어린 시절에 불던 그 풀피 소리는 아니 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나는 떠돌다가 고향에 돌아왔는데 고향에 딱 돌아와 보니 자연물은 그대로인데 인간사는 너무 많이 변해서 내가 원하던 그런 고향이 아니다. 그래서 고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저는 주제 이렇게 말할 거예요. 고향에 돌아왔지만 고향을 잃은 기분을 느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뒤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저는 보통 이 오른쪽의 표를 활용을 해요. 이 오른쪽의 표에다가 내가 처음 보는 시라도 정리를 한번 해보게 해요. 처음에는요, 못하죠. 도대체 뭘 써야 될지도 몰라요. 작품명 써놓고 작가 딱 써놓고 나면 그다음부터 멍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 5편만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그다음부터는 뭔가 막 쓰고 있어요, 내가. 어. 세련되지 않으면 어때요? 그죠? 막 쓰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정지용의 고향의 화자는 나인데 이 화자의 상황은 어떻다? 고향에 돌아와 보니 자연은 그대로인데 자신이 그리던 고향은 아니더라. 그럼 하대 정서는 어떻다? 고향을 잃어버린 기분이 느껴진다. 안타깝다. 슬프다. 그 다음에 자연사에 대비해서 변함없는 자연에 대비해서 인간은 변했다. 그래서 허망하다. 이런 걸 느낄 수 있겠죠.
그럼 저는 이렇게 주제를 내줄 거예요. 자, 세련된 주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고향을 잃어버린 상실감. 오, 아주 좋은 말이죠. 그럼 우리가 근데 모든 걸 이렇게 세련되게 주제를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해요. 야, 화자가 어떤 상황이었지? 화자가 어떤 감정을 느꼈지? 그걸 그대로 주제로 쓰면 돼. 자, 고향에 돌아왔으나 변함없는 자연과 달리 많이 변한 인간사로 인해 고향을 잃어버린 듯한 기분, 즉 상실감을 느낀다. 이렇게 주제를 잡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는 시를 볼 때 이렇게 나름 혼자 분석해 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그 해설서 같은 걸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마 비슷하게 가고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분석한 다음에 배경은 어떻게 되고, 운율은 뭐고, 심상은 뭐고, 어떤 표현법, 뭐 주기법, 은유법, 의인법 이런 것들이 쓰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제가 꼭 강조하는 것은 시에 대한 감상을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꼭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써보시면 이 시에 대한 느낌이 점점점 화자와 동일시되어 갈 겁니다. 보통 아이들 보고 쓰라 그러면 재미있다, 슬프다, 신기하다, 뭐 이렇게 쓰거든요. 그렇게 말고요. 슬프다면은 어떤 이유로 해서 슬프다. 아, 그죠? 행복감이 느껴진다면 뭐 화자의 웃는 모습을 보니까 행복감이 느껴진다. 이런 식으로까지 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현대식 감상하는 법에 대해서 화자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공부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각각의 시들을 보면서 또 화자를 분석하고 주제를 파악하는 그런 수업들을 몇 번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